만약에 어떤 문장을 썼다면 그 문장이 문제가 되어서 모든 글의 설득력을 다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즉 독자의 상황과 독자의 가치관을 고려하면서 여러분들이 글을 쓰는 게 중요하다는 거지요. 논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수님들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상황이 있는지를 고려하면서 여러분들의 전제를 검토해야 합니다. 예컨대 대학은 민주시민의 소양을 가진 그 훌륭한 지식인을 양성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간입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전제나 결론이 반민주적이거나 혹은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요 전제주의적이거나 이런 전제를 가지고 글을 쓰고 있다면 이 글이 결코 독자에게 좋은 인상을 줄 리가 없죠. 그렇죠? 따라서 독자가 어떤 가치관 또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지에 관한 바운더리를 이해하면서 자기의 논증을 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과정들을 통해서 자신의 전제가 옳은지 또 적절한지를 끊임없이 의심하고 다시 생각하고 써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결정하는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거친다면 보다 더 전제가 필요한 곳에 적절한 전제를 기술하면서 읽는 사람에게 친절하고 좋은 글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전제를 써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또 어떤 전제가 옳은 전제인지를 판단했다면 구체적으로 이 전제를 어떻게 배치하고 어떻게 서술할 것인가를 고민해 봐야 되겠죠. 예, 그러면 전제의 배치와 서술 방식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지요. 일단 주장과 이유를 제시하기 전에 중요한 전제를 먼저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죠. 전제가 없다면 이 사람이 왜 이런 주장을 하고 이런 이유로 그것을 긍정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까 앞서서 A와 B의 대화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죠. 고3이 되는데 왜 너는 해병대 입소 극기훈련을 하려고 하니? 너의 주장과 이유의 연관관계를 나는 모르겠어 라고 B가 질문했었죠. 그렇죠. 그것은 A가 자신의 논증 과정에서 전제를 먼저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고3이 돼서 열심히 공부를 하려면 나의 욕망을 절제할 수 있는 나의 소양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그래서 나는 이제 고3이 되니까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하니까 해병대 극기훈련에 입소를 해서 나 자신을 좀 다지는 시간을 갖고 싶어 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B는 아무런 질문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이해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물론 뭐 B가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해병대 입소 훈련을 한다고 진짜 자신의 욕망을 극복하고 이런 게 생길 것 같아? 라고 하는 의심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지만 전제에 대한 의심이 아니라 뭡니까? 그렇죠. 해병대 입소 훈련이 과연 인간에게 자기 극복의 의지를 가질 수 있게 하는가라고 하는 근거의 타당성에 대한 의구심인 것이지 전제를 의심하는 건 아닙니다. 예. 두 번째로 가보도록 하죠. 전제를 독자들이 거부할 것으로 생각되면 그것을 뒷받침하는 논증을 세워라 라고 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어떤 논증을 전개해가는 과정에서 전제를 포기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많은 독자들이 여기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나라의 대형 언론사들이 그 지나친 편향성으로 인한 정치의 편향성으로 인한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될 당시에 그 우리나라의 그 많은 지식인 여론이 되게 언론사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시행을 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대하는 주장을 펴려고 합니다. 즉 언론사 세무조사는 안 된다. 언론의 자유를 확보하고 그리고 언론이 균형 있게 발전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이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 주장에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전제는 언론은 기본적으로 자유에 입각해야 되고 언론 자유의 역사 속에서 보면 언론사들 즉 이른바 사적 영역에서의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국가 권력에 저항하는 언론의 자유를 확보할 수 있었다. 그래서 사적인 기업들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방식은 결코 언론 자유 확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자신이 생각하는 것, 언론의 자유의 확보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사적 영역에
전쟁에서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전제를 충실하게 논증해내는 구조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독자가 아 그래 이 사람이 이래서 이런 필요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 납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독자들이 일반적으로 거부할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가치 있는 이야기라고 한다면 논증 과정을 통해서 전제를 세움으로써 전제의 설득력을 높이고 그래서 전제부터 독자를 설득하려는 의지를 가져야 좋은 글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전제가 지금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다소 다를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 전제부터 논증에 들어가는 왜 이런 전제를 나는 갖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논리적으로 서술해가는 과정을 함께 포함해야만 좋은 글의 서술이 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보시죠. 전제가 오류 가능성을 가졌다면 전제에 한정 조건을 붙여서 논리적으로 완전하게 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건 앞서서 사실 한번 본 사례지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아까 우리가 봤던 사례 중에 도움을 받았다면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얘기가 있었죠. 근데 이것은 어때요? 오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내가 아주 작은 도움을 받았더라도 상대가 큰 도움을 요구하면 큰 도움을 주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문제 안에서는 이건 전제가 문제가 있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전제가 오류 가능성을 가졌다는 것을 인지해야 하고 그래서 한정 조건을 달아야죠. 도움을 받은 만큼의 도움을 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라고 한정 조건을 단다면 여러분들이 보다 논리적으로 완전한 전제 문장을 서술할 수 있겠습니다. 예, 네 번째 보시죠. 구체적인 주장과 이유 다음에 전제를 놓을 때는 논리적인 사족처럼 느껴지지 않도록 신중하게 진술하라. 사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주장과 이유 이전에 전제가 나오는 것이 맞는 서술입니다. 그렇죠? 전제가 있고 이 전제하에 주장을 하고 왜 그런지를 설명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전제로부터 나온 주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굳이 그럴 필요가 없을 때는요. 어떻습니까? 그 전제를 뒤에 덧붙이는데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사족처럼 느껴지지 않도록 우리가 기술을 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즉 이런 거죠. 구체적인 어떤 주장을 했고 그 이유를 댔습니다. 그렇다면 전제를 얘기할 때는 강조하는 어법을 써야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고 이렇게 해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주장이 성립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강조 어법을 써서 이것이 그냥 덧붙여진 말 이게 왜 여기 붙어있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하기보다는 사람들에게 어때요? 자신의 주장을 강조하는 표현으로 이해될 수 있도록 서술하는 것이 좋은 서술 방식이 되겠습니다. 예, 다섯 번째 결론을 확정짓는 강조법처럼